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전날 대비 암호화폐 가격의 소폭 상승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토큰 게이저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은 증가세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 62%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네,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3일 오후 18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평균 시세는 11,085.58달러라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은 1977억 4,51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글로벌 주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33억 3,750만 달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전날 대비 이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활성화 주소는 전날 대비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글로벌 화폐 시장 시가총액 점유율은 약 62.05%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다시 14K 가면 안 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변덕스러운 한 주를 보냈었죠. 유명한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갤럭시 디지털의 설립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최근 추세 전환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언제 다시 2만 달러를 보게 될지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이 네 자릿수로 떨어진 것을 설명하면서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의 초기 암호화폐 산업 진입에 기초해서 비트코인이 최근 3,000달러에서 11,000달러까지 오른 것은 파라볼릭 움직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제 투자자들은 페이스북 때문에 흥분을 했고 우버, 마스터카드, 비자 모두 암호화폐 세계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흥분을 했는데요. 네, 갑자기 제도화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이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며 시장이 다음 다리로 상승하기 전에 잠시 동안 1만 달러에서 1만 4천 달러 사이로 굳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1만에서 1만 4천 달러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인 후에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네, 비트코인이 최대 1만 4천 달러까지 상승해 노보그라츠가 이제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 다시 팔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다음번에는 1만 4천 달러에 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대신 다음번에는 그의 매도 시점이 아마 2만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2019년 4분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예측에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서 본인의 신념을 갖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암호화폐가 들썩이자 과세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600만원 후반대로 치솟았다가 다시 급락하는 등 출렁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정부가 과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암호화폐 규제 공관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일 기획재정부에 따르게 되면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혹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거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와 기재부 주관 세제 개편 TF를 통해서 발전시켜오던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초 지지부진했던 암호화폐 과세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은 FATF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암호화폐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본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국세청도 지난 5월 주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네, 과세의 가장 큰 벽은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취급업소, 즉 거래소 정의와 신고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올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법안이 통과돼 암호화폐의 과세 대상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세부적인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김태균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규제상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 해석만으로는 과세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을 열면서 건강하게 이제 과세안을 이렇게 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를 거의 매장시키는 수준의 이런 규제를 하면서 과세까지 한다는 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다고 말한 지가 지금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동향을 그냥 정말 살펴보기만 한 건지 아니면 말로만 살펴본 건지 정말 아직까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정말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하면 비교를 안 할래야 사실상 안 할 수가 없죠. 참으로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이제 룩셈부르크 증권회사 아르젠토가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런던 블록 거래소와 함께 세계 최초 비트코인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아르젠토 LBX 채권은 영국 금융감독청인 FCA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필 밀로 아르젠토 매니저는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기관급 비트코인 표시 채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아르젠토 LBX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암호화폐 상품 최초로 국제 표준 증권 코드 ISIN을 가지고 있다고 미디어가 전했다고 하네요. 네, 벤자민 데이비스 아르젠토 CEO는 아르젠토 LBX 채권을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팔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맥스카이저에 이어서 바이낸스 CSO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상승장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죠. 진차오는 블록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랠리에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진차오는 이 같은 포물선 비트코인의 약진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펀드스트랩의 탐 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가격 예측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네, 진차오의 예측은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 즉 ATH로 끌어올렸다면서, 반면 진차오는 알트코인 시장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 또 다른 알트코인 시즌이 열릴까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차오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 중에서 알트코인 시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의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 13,8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네, 심지어 상승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엄청난 침체를 겪었고, 비트코인은 2019년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네, 진차오의 예측이 맞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에게 상승장을, 알트코인에게는 상당한 손실을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와이스 레이팅스는 맥스 카이저의 알트코인 종말론이 틀렸다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가 미국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 네, 알트코인 시대에 막은 내렸다. 모든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돼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 아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맥스 카이저를 좋아는 하는데 그의 이번 견해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맥스 카이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바이낸스의 CSO의 언급처럼 비트코인은 상승하지만 과연 정말 알트코인의 상승장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많은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과 트레이더들 그리고 추세 분석가들, 자칭 전문가들, 유튜버들의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곧 있으면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도래한다는 게 많은 부분에 이런 추세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러고 있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상승장이 온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안 온다 해서 안 온다는 것도 아니겠죠. 네, 정말 시간이 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네, 오늘따라 말이 계속해서 안 나오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알트코인 상승장,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승장인데요. 비트코인의 소폭 상승이 왔듯이 정말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타운 캐피탈의 CEO가 비트코인 11월까지의 마지막 하락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타운 캐피탈의 CEO인 제임스 토다로는 2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11월까지의 마지막 하락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분석과 조시 라거의 차트를 인용해 제임스 토다로는 비트코인은 13,850달러에서 30%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이 같은 조정은 지난 상승장에서는 평균 98일 간격으로 8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 토다로는 이것은 11월까지의 마지막 하락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차기 유럽중앙은행 ECB의 총재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과거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종합한 이런 코인리스 측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유럽 국가 정상들이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유럽중앙은행의 차기 총재 후보로 공식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CNBC는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유럽중앙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아직 유로존 경제 장관들을 비롯해서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이에 따라 마리오 드라기 현 ECB 총재는 올해 10월 이제 8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11월부터 새로운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을 지휘하게 됐는데, 이에 이제 코인리스 측은 암호화폐 업계 역시 과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2017년 11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2018년 3월 블록체인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지만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 4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분산 원장 기술은 기존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며 전통 은행 업계 내 혁신은 반드시 적절한 규제가 동반돼야 하며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시스템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2018년 11월에는 각국 중앙은행은 국가 발행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또 언급을 했었고, 2019년 6월 암호화폐 규제 감독은 주요 20개국 G20의 공동의 책임이며 기술은 항상 금융 발전을 촉진해 왔다고도 언급을 했었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의 암호화폐 인물이죠.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로 지명됐을 때 과연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1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5.5%, XRP가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471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닥터둠으로 유명하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핀테크 혁신과 비교 불가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게 되면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 2019에서 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이자 유명 경제학자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알리페이 등 결제 산업의 진정한 혁명은 핀테크 분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서 쓰레기 같은 암호화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결제 어플리케이션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같은 루비니 교수의 지적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 비트맥스의 최고 경영자이죠. 아더에이지는 암호화폐의 진정한 장점은 사람들에게 법정 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자유시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누리엘 루비니가 비트맥스의 CEO와의 토론 녹화 테이프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와 월가 대표 암호화폐 비관론자인 유명 경제학자이죠. 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제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어서 트위터에서도 치열한 썰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누리엘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마피아의 돈줄이다. 블록체인 컨퍼런스 주최 측은 비트맥스의 눈치를 보고는 본인과 아서헤이즈의 토론 장면을 녹화하거나 방송하지 않았다. 네, 아서헤이즈는 부하 직원에게 토론 현장을 녹화하라고 지시했으며 녹화 테이프를 감추고 있다. 녹화본을 풀어라 이 겁쟁아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에 아서 헤이즈는 우리가 경제 기술에 대한 당신의 얄팍한 지식을 폭로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라. 이 테이프를 공개한 후에도 당신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참 놀라운 것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웃었습니다. 네, 앞서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 2019에서 누리엘 루비니는 결제 산업에서 진정한 혁명은 핀테크 분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쓰레기 같은 암호화폐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결제 앱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서 헤이즈 또한 이렇게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자유시장이다 언급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토론 녹화 테이프가 정말로 공개가 될지는 미지수인데, 과연 공개가 됐을 때, 그러면 아서 헤이즈가 공개를 하겠죠. 만약 진짜 공개를 한다면, 누리엘 루비니한테 정말 좋은 득이 될까요? 안 좋은 득이 될까요? 왜 이렇게 닥터둠은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몇 달 전, 한 2분기 전쯤, 작년쯤일 겁니다. 닥터둠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닥터둠 비트코인을 샀다. 그래서 왜 샀냐 물어보니까 살 때가 돼서 샀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똥인지 모르는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네, 아르카 펀드 수석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ETF 승인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제프 돌먼 아르카 펀드 수석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의 6월 변동성으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는 SEC는 암호화폐 시장 조작 우려를 이유로 여러 비트코인 ETF를 반려한 바 있었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 100배 레버리지 투자 등으로 부자연스러운 변동성이 발생한다며
14일 동안의 81%의 상승 랠리, 대부분의 변동성이 미국 거래 시간 이후 발생한 점 등이 모두 SEC의 승인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의 ETF에 관한 소식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지금 녹이고 있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승인을 시켜줄 것 같기도 하고, 네, 안 시켜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지금 ETF에 관한 얘기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ETF는 뭐 승인이 되려면 되라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분들의 이런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갑자기 3분기나 4분기 때 네, ETF 승인이 나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벡트는 이제 이번 달에 이렇게 테스트 오픈을 하게 되는데 벡트의 정식 오픈 이후에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벡트의 오픈과 ETF의 승인 모두 다 이번 연도 안에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시장의 활력을 한 번 더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브라의 초기 설계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사용자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미완성 상태로 공개된 것은 시장 선점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 설계가 본인의 아이디어였다면서 리브라의 초기 설계를 사용한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실크페이와 암호화폐 SLP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30개 이상의 압력 단체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개발의 공식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30개 이상의 압력단체가 미국 의회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개발 중단을 공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30개 이상의 압력단체는 미국 의회 의원, 미 의회 의원, 규제당국, 페이스북, 칼리브라의 직원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리브라 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답을 받아야 하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복수의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리브라의 계획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치가 계속 안정될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리브라 협회가 방침을 변경, 예를 들면 리브라의 가치를 인하하거나 모든 리브라의 거래에 작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네,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이끄는 데이비드 마커스 씨는 7월 16일과 1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참여해 리브라에 대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치인과 규제 담당자들은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면 지난달 19일 워터스 의원이 페이스북은 수십억 명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네, 개인 데이터 보호를 반복 경시해 왔다면서 리브라 개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발표한다고 발표 나서부터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을 망칠 것이다. 네,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체를 망칠 것이다. 아니다. 페이스북은 금융시장 전반에 엄청난 자유를 줄 것이다.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로 내년 상반기쯤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처럼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정식 런칭이 되죠. 네, 과연 그때 전반적인 경제 시장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페이스북 덕분에 암호화폐 자체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연 정식 런칭 됐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은 대량 XRP를 채택하기 위하여 5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12개월 전에 리플은 XRP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구축된 엑스스프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죠. 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엑스스프링은 빠르게 성장을 했고 현재까지 독립개발자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파트너십에 이르는 2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XRP 레저 및 인터 레저 프로젝트와 같은
오픈소스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한 기여를 통해 최고의 암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트너십과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엑스스프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코일이 최근 미국에서 35번째, 35번째로 큰 웹사이트인 임저와 제휴를 하고 있고 XRP 기반 수액 결제를 통합하여 플랫폼을 수익화하고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XRP의 대규모 소비자용 사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볼트랩스, 시큐리티즈, 드라마, XRP 랩스, 포르테 및 레이즈드 인스페이스에도 투자를 했고, 네, XRP 센터는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투자가 최소 8개 이상 있음을 이렇게 확인했다며 아직까지 우리는 이단 비어드의 진술에 따르면 더 큰 파트너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뒤에서 더 많은 파트너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이 이제 XRP 레저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리플이 입양을 가속화하기 위해 하는 일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네, 2017년에는 리플은 300만 달러 규모의 리플렛의 가속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리플렛 제품을 사용하여 기관에 재정적 보상을 제공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리플 XRP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러한 호재, XRP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호재가 다른 코인에 나왔을 때는 그 코인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굉장히 적어도 10%, 그래요. 더 적게 생각을 해서 7% 정도는 무조건 상승을 했고 더 크게 보면 20-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한 달에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한 파트너십 및 업그레이드 소식들 그리고 대량 채택 소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네,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지금 한 3-4개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리플 XRP의 가격이 안 오른다. 네, 그러면 정말로 그림자 세력들,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뒤에서 위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게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이런 의심이 들 뿐입니다. 네, 정말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들보다 리플 XRP가 더욱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조셉 영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신한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 강화는 FATF의 권고에 따른 움직임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조셉 영이 트위터를 통해 신한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 강화는 FATF의 권고에 따른 움직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셉 영은 한국의 BI 뉴스를 인용해 국내 2위 은행인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 감시하기 위해 특별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G20 회원국들이 FATF의 권고에 따라 규제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과 현재 연결된 거래소가 코빗입니다. 네, 지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빗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빗의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사과한다라는 이런 그 공지사항도 나왔는데 원래는 코빗 측이 지금 7월 1일 날 이렇게 원화 입금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원화 입금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거래소들과 지금 20% 정도의 이런 그 시세 차이죠. 시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신한은행과 코빗 어떻게 될까요? 하루빨리 코빗 거래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79로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63보다 16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 탐욕 단계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 대비 이제 더욱더 강화됐음을 나타내는데요. 네, 이제 7월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70대를 보는 것 같은데 정말 3분기에는 80, 90, 네, 95, 99까지 보는 그날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471원이었죠.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2원 떨어진 469.63원인데요. 항상 마무리할 때 이렇게 코인마켓캡을 다시 한번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참, 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 정말 끝났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